자, 사이트 가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자, 자료 받을게요. 쭉 내려와서 보시면 패스파인더, 정렬, 그리고 미니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사용할게요. 자, 서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한번 보신 적이 있었죠. 서체에 에러 났을 때 뜨는 메시지. 근데 요 미리어드 프로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아이예요. 자,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찾아볼게요. 파인드 폰트 누르시면 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애플 고딕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네, 천천히 할게요. 자,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미리어드 프로라고 하는 이 서체는요. 수시로 애가 분명히 했는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뭐 되게 특이한 아이예요. 왜 그런가? 이거 어떻게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잡을 수는 없는데 자, 시스템에 들어있는 컴퓨터에 미리어드 자 볼게요. 자, 굉장히 최신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어도비에서도 지금 미리어드 같은 경우는 후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서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죄다 미리어드죠. 프로는 아니어도 다 미리어드예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미리어드 프로를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어드 프로라는 서체가 따로 존재해요. 따로 존재하고 볼드라는 게 사실은 이 미리어드 프로라고 하는 것 내부에 뭐 레귤러, 볼드, 뭐 등등등등 세미볼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체들이 내장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서체가 따로 튀어나와가지고 나 얘랑은 친하지 않아. 다른 아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때 버그 같아요. 앞만 세팅해서 집어넣으면 그 다음엔 또 다르게 튀어나오고 또 집어넣으면 또 다시 다르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 보이는 서체 자 일부러 체인지 버튼 눌러서 찾아왔는데 모든 서체들은 어 제가 잘못 눌렀네. 자, 이렇게 약간 굵어 보이는 어떤 서체 중에 하나를 하시면 전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연찮게 눌려졌는데 편한 서체로 바꿔서 쓰십시오. 없으면 뭐 에리얼, 블랙, 블루, 볼드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에리얼, 볼드, 에리얼도 보여드릴까요? 자, A, R, 있다. 에리얼, 핀치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서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편하신 거 찾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페이지는 첫 페이지, 자,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아이는요, 처음에 세팅했을 때 화면에 나타나진 않는 아이예요. 우리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상단에 윈도우에서 얼라인이라고 하는 요 패널을 꺼냈었어요. 자, 얼라인이라고 하는 요 패널을 꺼내시면 같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트랜스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패스파인더예요. 자, 이렇게 세 개가 같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이곳 패널에다가 넣었었죠. 요 아이입니다. 조금씩 익숙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몰아 넣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뭔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켜서 보면 이 중에 패스파인더가 있고 얼라인 있고 트랜스폼이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패스파인더입니다. 패스파인더에는요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림에도 제가 담아놓은 그림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어 좀 켜져 있네요. 불편한 레이어는 밑에 거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능들을 전부 다 아시면 좋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이해하기는 양이 많으니까 딱 두 개만 우선 보십시오. 제일 쉬운 거. 그 중에 위에 있는 첫 번째 거는요.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이 있으면 이렇게 겹쳐졌을 때 버튼을 딱 누른과 동시에 이 겹쳐진 부분이 싹 합쳐지는 거예요. 찰흙처럼.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합치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아이는 A라는 도형과 똑같이 B라는 도형을 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그때는 A라는 도형은 이만큼, B라는 도형은 이만큼, 그리고 별도의 이 자리에 C라는 도형이 하나 딱 새로 생겨나면서 각각의 따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는 이거 합쳐지는 거 자르는 거 개념은 알겠는데 어떻게 합쳐지고 어떻게 잘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선으로 볼 수 있는 컨트롤 Y라는 키를 알고 있죠. 아웃라인. 이 상태로 보는 형태로 잘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도형은 아웃라인 상태로 보이는 그대로 자른다. 합칠 거냐, 자를 거냐, 어떻게 잘릴 거냐. 패스파인더에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시키는 유니트라고 하는 부분과 얘가 유니트죠. 그 다음에 E가 빠졌네요. 못하났네. 그 다음에 요거는 디바이드. 두 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잡고 합칠 거예요. 그럼 하나의 도형이 되는 거예요. 차로 두 개는 딱 합쳐가지고 안에를 섞어버리면은 다시 나누기 어렵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얘기는 색깔이 다른데요? 그럼 하나의 색깔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어떤 색깔로 합쳐질까요? 둘은 그냥 앞에 있는 색깔이에요. 노란색으로 됩니다. 자, 볼게요. 컨트롤 Y로 해서 보면 분명히 다른 도형인 거 보입니다. 두 개 겹쳐진 걸 같이 잡고 누릅니다. 띡 합쳐졌죠. 노란색 맞죠? 얘가 만약에 앞에 있다면 당연히 둘은 앞에 있는 아이의 색깔로 바뀝니다. 그 모양이 동그라미든 다른 형태, 육면체든 관계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도형들 3개는 유니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맞춰보십시오. 1번 합쳐진다. 2번 그룹이 된다. 합쳐질 것 같다. 하지만 얘네들은 사이가 다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룹이 됩니다. 단 추가 조건이 붙죠. 색상이 통일됩니다. 그리고 그룹이니까 Shift 컨트롤 G 하면 그룹은 풀 수 있겠죠. 해보자고요. 합치기 띵 맞죠? 하나로 바뀌죠. 그냥 클릭하면 하나로 합쳐졌어요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항목이 어디냐? 바로 컨트롤 바의 이 자리 제가 체크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룹이라고 써 있죠. 그룹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얘를 눌렀는데. 그래서 더블 클릭해도 그룹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Shift Ctrl G 단축키를 눌러서 언그룹을 해도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이 맞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을 떨어져 있는 도형들을 진정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게 아니에요. 이 버튼이 아닙니다. 네.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단축키를 눌러서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이렇게 쓰진 않고 여기 써있는 말처럼 컴파운드라는 기능을 씁니다. 컴파운드는 어디냐면 메뉴 오브젝트에 보시면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컴파운드 패스 써있죠. make 단축키 컨트롤 8번이라고 써있습니다. 누르시면 하나의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랑 똑같다고 써있겠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룹이 아니죠. 컴파운드 패스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말 그대로 하나의 도형 처리가 된 겁니다.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그룹을 하시면 동작을 하지 않겠죠. 말 그대로 한 개의 도형입니다. 자, 개개인 낱개화 시킬 수 없습니다. 낱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컴파운드 패스를 반대로 언컴파운드 패스를 처리하면 되겠죠. 푸는 거겠죠. 또 하나는 패스파인더의 유니트 기능을 한 번 더 눌러주신다면 떨어져 있는 아이 보이는 형태대로 그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밑에 거는 상황에 따라 딱히 권장하지 못하지만 정식적으로는 요 아이가 되겠죠. 푸는 방법 아까 보셨다시피 자 컴파운드 패스 거는 방법 컨트롤 자 원래 C 동그라미 쓰지만 그냥 썼어요. 8번이었습니다. 반대로 푸는 건 Alt 컨트롤 8 아니고요. Shift까지 동반. Shift 컨트롤 Alt 숫자 8 누르셔야 풀립니다. 단축키 일부러 알려드렸어요. 자, 이거 풀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가락 두 손 가지고 쓰고 계신데 어떻게 누를지 몰라가지고 헷갈려 하시던데 새끼손가락을 컨트롤 누르면 쉽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8번은 오른손으로 누르면 되죠. 네. 굳이 한 손으로 막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컴파운드 패스는 진짜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 메모를 꼭 해주십시오. 푸는 건 Alt Shift 컨트롤 숫자 8. 그룹과 컴파운드 패스는 전혀 달라요. 이따 또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 개념 파악하셨다면 이전으로 돌리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자르는 겁니다. 두 개의 도형이 자, 디바이드 버튼을 누르면 잘라라 라는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누르면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에 보시면 첫 번째 다른 점 자르기 전에는 두 개의 도형 사이에
잠깐만요. 일단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도형 사이에 보시면 아무런 표시가 없죠. 네,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근데 이때 자르면 여기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잘 티가 안 나는데 스페이스 눌러볼게요. 띡. 어때요? 점이 생겼죠, 갑자기. 이걸 보고 아, 잘렸구나. 첫 번째. 자, 그럼 어떻게 잘렸느냐? 컨트롤 Y 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룹 상태예요. 그룹을 풀고 그룹.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맞죠? 도형의 모양이 다르다고 문제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얘도 자르면 선택 안 했군요. 선택하고 자르면 어떤 상태 확인하고 원그룹 하나, 둘, 셋. 맞죠? 얘네들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 안의 상태로 봐도 3개잖아요. 그럼 3개예요. 뭐 자르고 자식할 게 없죠. 그냥 그룹 처리가 될 뿐이에요. 뭔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따로 놓지는 않아요. 그룹만 시켜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패스파인더라는 기능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합치는 것과 자르는 것. 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뒤에 오는 기능들에서 약간의 기능 차이 빼고는 거의 한 80% 이상은 이해하신 겁니다. 위에 있는 3개는 그림만 보시고 한두 번만 해보시면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거에서 차이를 굳이 좀 두자면은 하나, 둘 정도는 조금 익히기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이것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레벨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이는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끝나요. 보시면 자, 왼쪽에 두 개의 도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도형을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자르면 몇 개가 나올까요, 맨이? 자,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은 맞춰보십시오. 다섯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라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이것도 두 개예요. 자, 몇 개로 잘라질까요? 6개? 8개? 자, 해볼게요. 잘랐어요. 그룹 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갑자기 태어난 이 아이는 뭐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속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디 상태에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아웃라인 상태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이런 몇 개로 보여요? 9개로 보이잖아요. 얘까지 포함해서. 빈 공간도요. 이 디바이드 버튼을 누르면 면이 생겨버려요. 그만큼을 채워서. 보세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 자리에다 색깔 바로 채워볼게요.
중간 색깔 들어가잖아요. 가운데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라고 하신다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일부러 도넛처럼 만들었어요. 안에 면 없죠? 면 없어요. 그대로 선을 도형화 처리했습니다. 익스펜드 하면 되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그럼 하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의 자르기 버튼 누르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하나죠. 라고 하시는데 얘는 그럼요. 빠져나갈 틈이 없는 얘도 하나 면이잖아요. 하나, 둘. 자르면 여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자르고 그룹 해제 자르고 그룹 해제 자르고 그룹 해제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면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자르고 색깔 채우고 그룹 해제 어디 갔어? 그쵸? 이것도 자르고 그룹 해제. 이건 버그가 있네. 자, 또 있고. 뚫려있는 아이를 누를 때마다 계속 면을 만들어내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인쇄를 하시거나 어떤 아이콘을 그리실 때 이런 부분을 잘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막 도형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괜찮겠죠?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픽 쪽에서는. 일단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형태대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이 아이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다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일단 먼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는 형태처럼 일부러 제가 풀이용으로 하나 여분을 더 줬습니다. 자, 만든다 라고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겠죠. 한꺼번에 잡고 그대로 패스파인더를 일단 자르고 보셨겠죠. 그 다음에 그룹 해제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 보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웠을 거고 그 다음에 양쪽 측면에 있는 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색깔을 이렇게 하고 끝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끝내셨다면 아쉽습니다. 굳이 이렇게 똑같은 색깔을 따로 둘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앞전에 하실 때는 패스파인더 합체기 자르기를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두 개는 현재 다른 도형이잖아요. 왼쪽은 하나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합치세요 다시. 그럼 보시는 것처럼 됩니다. 근데 왼쪽 결과물은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 자,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만드시면요. 사실은 이 사이가 뭐가 된 거냐면 그냥 미세한 그냥 딱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완전하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배경이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이 배경 사이 틈이 보여요. 색깔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에 오는 뭐 얘가 밑인지 얘가 밑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얘가 밑인 것 같으니까 얘를 딱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쪽에 슬쩍 이렇게 여기도 슬쩍 자, 이런 식으로 겹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료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이미지 내려온 아이콘을 찾아보시면 딱 맞춰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앞에 오는 이미지는 그대로 있는데 뒤에 오는 이미지가 살짝 이렇게 있다면 미세하게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이유가 그래야 사이에 이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뭐 이미지 크기 줄이고 늘리고 막 하다 보면 벌어져요. 그리고 인쇄하면 특히나 그게 더 잘 보이고 지저분하게. 자,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일단은 잠그거나 숨깁니다. 그러면 큰 사각형과 두 개의 선이 있겠죠? 잘라요. 언그룹. 불필요한 아이들은 이제 지워요. 그럼 각각의 색깔을 넣고 아까 숨겼던 아이를 다시 나타나게 만듭니다. 얘를 그냥 노란색 채우면 똑같은 결과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은 뒤에 유지를 하고 있으니 사이가 벌어질 일은 없겠죠. 자, 요게 기술이에요. 무엇이든 정말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런 부분은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있는 그대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만드시게끔 할 겁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는 것처럼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컨트롤 Y를 눌러보시면 이 아이는 아웃라인 상태에 희한하게도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글씨. 자, 글씨가 이렇게 색상이 들어있다? 이거는 아웃라인 상태인데 아웃라인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일종의 엑스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엑스레이가 어떻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딱 하나. 뼈가 두꺼운 그런 것만 가능하죠. 네. 뼈만 보이게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뼈란 이 아이는 쉽게 말하면 면 형태, 선으로 보이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무조건 서체란 이야기입니다. 글씨는 도형이 아닙니다. 글씨는 글씨로 따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패스파인더 안 먹어요. 아무리 잘라도 안 먹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르시려면 위에 써놨죠? 글자를 도형으로 만드셔야 해요. 무조건. 그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도형화 처리해라 라고 하는 익스펜드. 알려드린 적 있죠? 자, 가능하고요. 하지만 서체 같은 경우는 따로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 Create Outline이라고 하는 Shift Ctrl 영문 O 단축키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그대로 도형으로 바뀝니다. 도형으로 바뀌어진 이 아이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자, 이 점 참고하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왼쪽처럼 만들 수 있을까? 진행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내용상에서 해놓고야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패스파인더로 자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엄청 노가다하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기 패스파인더에서 요 두 부분이 겹쳐져 있잖아요. 글자 자체가. 뭐 다른 서체를 바꿨다면 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도 겹쳐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실 일은 패스파인더에서 합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야 요 자잘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글자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 색상들이 바로 보이잖아요. 색상이. 그죠? 뭐 대놓고 이렇게 보이는데 뭐.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거랑 같이 잡고 잘라야죠. 그렇죠? 그럼 그룹 해제를 하시고 필요 없는 아이들을 찾아서 하나씩 이제 지워야죠. 이건 뭐 직접 하셔야지 대안이 일단 딱히 없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가져와야겠다. 자, 요거. 자, 한 번 더 할게요. 글자를 일단 패스파인더에서 자르지 마세요. 그냥 합치세요. 잘라버리면 여기 중간에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매워지니까. 합치고 그대로 맨 뒤로 보내고 전체 잡아서 자르기. 언그룹 이제 하나씩 지우기. 이 정도는 뭐 우리 가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하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아하 요 P라는 부분을 보니까 색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H에 붉은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빨리 눈치채셨다면은 쉽게 하셨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런 거는 스포이드로 다시 콕 또 얘도 콕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중수예요. 아까처럼 검은색인 상태에서 자르고 하나하나 색을 칠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흔히 말 하수가 되겠죠. 하수 중수하기엔 좀 그런 거 같고 레벨 1, 레벨 2 이렇게 할게요. 요게 레벨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벨 2도 이렇게 하지 하고 끝내지 마시고 자, 이대로 그룹을 한번 지으세요. 이대로 그룹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룹을 지은 다음에 더블 클릭 들어가는 이유. 똑같은 색깔을 빠르고 쉽게 선택하기 위해. 그렇잖아요? 조각 라인은 이 아이들을 따로따로 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선택하고 이 아이와 선택. 어떤 걸? 동일한 색상을. 해서 패스파인더로 합쳐줘야죠. 조각난 것들을 그래야 잡아주죠. 마찬가지 붉은 색상도 똑같이 선택을 해서 합쳐주고 그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최소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패스파인더를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건데, 아까 레벨 1은 뭐였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자르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히 무식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색깔을 바꿔야겠죠? 이번엔 얘를 정리 한번 하고 뒤로 보내서 자르는 거였어요. 그죠?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아까 떨어져 있는 이 도형들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알려드렸죠? 그게 뭐예요? 컴파운드 패스. 맞아요.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컴파운드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도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만드는 거죠.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직 배우지는 않았다 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뒤쪽에 있는 기능들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도형이고 요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부분을 지우고 뒤에 있는 부분을 살리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반대 개념이고 잡고 누르면 그렇죠? 반대로 해볼까요? 띡.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자 이건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럼 뒤로 보낸 다음에 누르면 안 되네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얘도 안 되네요. 안 되잖아요. 자, 패스파인더의 뒤쪽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좀 간단한 기능들일 때 역할을 많이 하고요.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얘가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더 약간 에러 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실 뭐 할 거냐면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기능을 쓸 거예요. 자, 뭘 쓸 거냐면 얘가 하나예요. 한꺼번에 잡았어요. 오브젝트에 보면 컴파운드 패스가 아니라 그 바로 위에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얘를 눌러줄 거예요. 그럼 짜잔 그냥 끝났어요. 그죠? 사실 이 기능은 우리 전에 했던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마스크라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샘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없네요. 자, 그냥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하는 기능 지금 우리 뭐 봤냐면 마스크를 봤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마스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마스크. 마스크라고 하는 아이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제가 요 보여드렸던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만 오퍼시티 마스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기본 핵심은 똑같아요. 말 그대로 마스크 가려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면 어떻게 돼요? 얼굴 중에 일부를 가리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처리를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보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보이지 않게 가려주겠다 라고 처리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때 클리핑이라고 하는 아이는 말 그대로 클립 잡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지정된 어떤 영역을 보이게 하겠다 이런 개념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 마스크는 기본 형식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영역 자체는 맞는데 왜 오퍼시티라고 말을 하냐면 투명도 처리로 하는 겁니다. 즉 색상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내용 색상에 따라서 투명도가 달라져요. 뭐 흰색이면 투명하게 되고 검은색이면 보이고 이런 개념처럼 지정된 어느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퍼시티 마스크는 사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외국은 오히려 클리핑 마스크보다 사용률이 더 높을 정도로 높습니다. 심지어 버전을 다운시키면 내가 클리핑 마스크를 분명히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오퍼시티 마스크로 변환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만 해볼게요. 먼저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자, 일러스트레이터 기준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눈, 창문, 그리고 바깥 세상.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요? 이 모든 바깥 세상이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보이죠? 실제로 이렇잖아요. 자, 이 관계가 그대로 클리핑 마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눈, 우리가 어떻게 정면으로 딱 보고 있잖아요. 그 상태. 그리고 요 창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요 아이는 기준이 되는 틀. 아까 요 위에서 따지면 뭐예요? 컴파운드 처리한 글씨를 말하는 거죠. 도형화된. 자, 보일, 어, 영역, 뭐 틀, 이런 개념. 뒤에 있는 건 전체, 이미지. 이 전체 이미지에서 일부만 요 틀에 의해서 보이게 되겠다.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이때 이 기준의 틀이 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 개의 도형, 한 개의 개체여야지만 됩니다. 두 개 안 되고요, 세 개 안 되고요, 네 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컴파운드 패스 처리를 했던 거죠. 컴파운드 패스가 뭐 하는 아이예요? 여러 개 떨어져 있는 도형들을 한 개로 만드는 거죠. 애초에 도형이 하나였다면 컴파운드 패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 개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창문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구리가 우물 통해서 밖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좀 암울해 보여서 바꾼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그냥 미리 지나가면서 얘기할게요. 이건 일러스트 기준이고요.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기준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자, 눈은 똑같습니다. 그때 설명 더 드릴 거예요. 하지만 틀은 어디로 가느냐? 밑으로 갑니다. 요건 이렇게 보여드리긴 낫겠다. 자, 지우고 갈게요. 자, 포토샵이라면 사용하시는 게 쓱. 자, 이게 뭐예요? 밥그릇이죠. 이 위에 여러분들이 국을 붓는다, 밥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릇 안에 들어가는 양 말고는 나머진 다
뚝뚝 떨어져서 사라지겠죠. 네. 딱 이 상태로 작업이 됩니다. 포토샵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밥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은 반대 개념이 되게 많아요. 위치가 되게 반대적으로 놀아요. 이유는 뻔해요.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애들이에요. 서로 안 친해요. 그럼 답 됐겠죠.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진짜 볼 때마다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자, 돌아와서 우리 할 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돼 있니? 자, 글자를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글자를 도형화 처리하고 패스파인더 일단 합칠게요. 자, 떨어져 있는 도형이지만 정리만 했습니다. 이 상태로 자, 여기 틀이고 뒤에 있는 내용들 한꺼번에 잡아서 클리핑 마스크를 누르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유는 하나? 틀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한 개 도형이면 되나요? 자, 동그라미 하나 그렸죠? 해볼게요. 잘 되죠. 바로 먹어버리죠. 그래서 한 개의 도형으로 바꿔라. 한 개의 도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컨트롤 숫자 8. 자, 일부러 지금 여러 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마스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집니다. 컴파운드 처리하고 확인은 어떻게? 대놓고 써 있습니다. 컴파운드 돼 있다고. 그러니 보고 뒤에 올 아이들은 같이 잡고 가급적이면 뒤에 있는 거 그룹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마스크 버튼을 누르면 해결이 되더라. 자, 여기서 추가 작업 설명드려도 되겠죠? 컨트롤 Y를 눌러보시면 마스크는 말 그대로 숨김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원래 들어있던 이미지는 삭제되진 않아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웃라인을 보면 다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색깔 나 이거 노란색 마음에 안 들어. 직접 선택 툴로 선택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선택 툴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선택하고 뭐 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그룹처럼 마스크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립 그룹이라고 써있죠. 선택하고 그룹 지어놨으니까 저는 일부러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선택해서 필요한 계통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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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으면 빠져나가면 되겠죠. 빠져나가. 자, 이해 가셨어요? 이게 마스크예요. 때로는 자, 이 클리핑 마스크 자체를 아까 패스파인더로 열심히 잘라낸 것처럼 깨끗하게 처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인쇄를 내보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완전하게 이거 자체를 이렇게 마스크 처리된 상태가 아니라 진짜로 끝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땐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바로 얘네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럼 마스크가 처리된 아이는 보이는 부분만 딱 남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바이바이 합니다. 눌러볼게요. 아무 변 없는 것 같죠? 어디 갔을까요? 요게 스텝 따지면 3나 4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거 잘라보세요. 시간 3초 드릴게요.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10분을 들여도 오래 걸려요. 이거 언제 자르고 있어요? 라고. 자, 요게 스킬 차이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기본 베이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한 개씩 단계를 밟아가면 어느 순간이면 여러분들은 야근하지 않는, 오히려 회사에서 야, 돈 더 줄 테니까 좀 남아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할 정도로 더 많은 성과를 발휘하게 되시겠죠. 아, 저 프리 할 거예요. 프리가 돈 더 벌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